1월 2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의 성격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던 상승 흐름 이후에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현상 때문에 바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정을 유발할 때는 뭐 경기 위축이니 어쩌고 하면서 일단 조정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만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승을 보인 다음에 나오는 조정이니까 이거는 일단 되돌림 파동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 되돌림 파동이 나올 때 한국 증시가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주도로 해가지고 대반등을 보여나가는지, 그게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반등의 강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반등은 했어요. 물론 어제 만든 이 하락갭은 언제가 됐든 메우는 하락갭이고, 일단 여기서부터 조정에 따른 어떤 낙폭은 있으니까 일단 뭐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지선의 개념으로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종가 기준의 어떤 기준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은 딱 저점이 어제 저점으로 잡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자, 121 이평선에서 여기서 지지가 되죠. 자, 여기서도 121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121 이평선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지지와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결국은 이 기술적 반등이 5일 이동평균선을 넘겨서, 그러니까 2760포인트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줘야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직은 지지권 공방으로서의 어떤 개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꼭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종목을 보실 때 자, HD 한국 조선해양을 보시면요. 자, 이평선의 배열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지나고 나니까 작아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등락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등락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보시면은, 등락을 주는데,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이 분홍색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241 이평선, 이 초록색 선을 깨지 않으면서 움직여주죠. 예. 물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거나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면 더 좋은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매집의 패턴이거든요. 매집의 패턴. 그리고 나서 위에서 쭉 당겨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조선주들이 앞에서 이미 전반적으로 매집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가다가 말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빠질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매집을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매집 패턴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본다면은 이 코스피 지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21 이평선 분홍색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121 이평선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요 마지노가 요 초록색 선이에요. 241선을 깨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아까도 우리가 HD 한국 조선해양에서 봤듯이 그러한 파동이 앞으로 뭐 3000포인트대 진입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정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서 바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바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는 이런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어떤 과정,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의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하나의 진통이냐,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121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면 더 좋고, 아니면 241선 여기에서 마지노선 지지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코스피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 게 좋으냐, 어디에서 지지를 받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스닥 지수 자체는 지금 이평선 배열을 보시면은 약간 역배열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4월부터는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위치 상황일 때는 저점이 어디냐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저항, 돌파해야 되는 저항의 기준이 어디냐 그걸 보시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억지로 지지의 기준을 찾는다면 결국 전저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 자리, 뭐 여기든 여기든, 그죠? 오늘은 지금은 여기서 지지가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지지를 받는 곳에 의미는 찾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저항의 기본적인 기준점을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전부터 드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등할 때 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잘 들으셨죠? 그동안 863포인트 위에 올라서야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들면서 밀렸잖아요. 그 밀렸을 때 제가 830과 840 이 영역을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 이거를 넘겨줘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못 넘겼죠. 또 밀리죠.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저항의 기준이 863에서 830, 840에서 이번엔 5일 이동 평균선으로 지금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네, 알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또 여기를 넘겨야 되고 여기를 넘겨야 되고 이런 단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움직여 나갈 때 코스닥은 비로소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염두를 하시고, 자, 오늘은 종목들의 경우 조선주가 강했어요. HD 한국조선, HD 현대중공업. 이거 HD 현대중공업도 제가 이제 똑딱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왔었죠. 조선주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HD 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이 주도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후발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까지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삼성중공업도 드디어 직전 고점을 높이면서 넘기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똑딱이 방송이든 뭐 주식장이든 멤버십이든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들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을 거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쉽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에서는 일단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 변화시켰다라고 그랬죠. 제가 이날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이 눌리면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으면 이런 종목에 눌리면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치켜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게 뭐 지나간 거니까 뭐 지금에서 쫓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죠? 포인트들이 거기서 이후에 나오다가 60일 평균선 위에서 나오다가 다시 치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이 두 종목의 패턴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요 현대로템 어제 눌렸다 다시 올렸죠. 그리고 한화시스템도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 코멘트를 해봤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제 음봉 이후에 다시 대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다만 LIG 넥스원 이런 종목은 조금 매물 공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서야만 그때 비로소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산과 건설은 뭐 이 종목 외에는 아직 뚜렷한 패턴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타 이제 조선주들 이런 쪽이 오늘 장에서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 물론 뭐 지금 장이 이렇게 좀 약하고 이럴 때는 일단 이런 쪽 패턴이 살아있는 쪽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향후에 이제 지수가 조정해서 다시 살아날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반도체 이쪽이 살아나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염두에 가지고 일단 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패턴의 범주 안에서 등락을 주는 종목, 또 하나는 관악폭 종목, 이 두 개에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게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의 오늘장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일요일이나 언제 해가지고 추후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고요. 자, 오늘 마감 방송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쉽지 않았던 그죠? 한 주 뭐 바이오, 조선, 방산, 뭐 건설 이런 쪽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여타는 이번 주 쉽지 않았던 한 주였죠. 일단 한 주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